안녕하세요, 김정우소입니다. 이번에는 인디스튜디오에서 두 번째 찍는 공동구매 의자 리뷰 영상입니다. 이 제품은 뭔가요? 자, 이 제품은 노르웨이의 하그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그 인체공학 의자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 이름은 소피. 소피요. 네. 소피 마르소 할 때 소피. 네. 네. 그리고 이 제품은 아까 리뷰했던 액티브 U 트림보다는 네. 확실히 위급 뭐 제품인 거네요. 네. 확실히 위급. 하이엔드급. 이제 하이엔드급이라 그러는 거는 이제 어떠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 퍼포먼스를 보거든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그쵸. 의자로 따지자면 그래요. 뭐 고급형, 세단 이런 급이라 그러면 이제 중형용 의자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스포츠카 아니면 퍼포먼스가 있는 자동차라고 그러면 하이엔드 차를 비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 의자만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뭔가 있다. 뭔가 있다. 똑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다. 그래서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동글동글한데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특별한 기능도 있고 뭔가 다른 의자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이 의자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가 달라? 팔걸이가 좀 이상해. 그렇죠. 왜 이 반대로 되어 있네? 처음에 느낀 게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조립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정상적인. 뒤에서 보시면 또 여기 보면은 이게 또 헤드레스트가 보통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 조절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하고요.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다른 3.60도 되게 얇거든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일단 마감 자체가 확실히 더 이제 스틸 쪽에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일반 스틸은 아닌 것 같고요. 알루미늄이 훨씬 가볍죠. 가볍고 튼튼하고, 튼튼하고. 네, 청량하기 좋고. 네.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좌판도 굉장히 상당히 두껍죠. 두껍고 대신에 틸트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일체형 좌판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기능이 숨어져 있다는 거. 대신에 좀 많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내 의자 하이엔드급의 이제 GT7 상당히 그 레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걔는 그래도 노출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조작을 하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는 있는데 얘는 좀 숨어져 있어요. 디자인적으로 많이 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굳이 뭐 이렇게 버튼을 안 보여주고 뭔가 이렇게 숨겨져 있으면서 그것들을 이제 조작할 수 있게끔 해놨다는 거. 이거를 이제 좋아하실 분들은 또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하실 거예요. 그래도 하이엔드 쓰시는 분들은 뭔가 좀 많이 달려있는 거를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스포츠카 같은 네. 양카. 기능 많아. 양카 반짝반짝반짝하고 네. 스위치 많이 달려있고, 메쉬 자체는 좀 국산에서 의자에서는 많이 보았던 메쉬 같지만 완전히 다를 거예요. 이 탄탄함 완전 다르고, 그 다음에 넥슨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의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의자도 움직이는 의자라.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움직이는 의자를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랫동안 앉아있는 거는 사실 진짜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의자병이라고도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자 회사들도 움직여야 되는 게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의자들을 설계를 하는 추세입니다. 소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의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의 그 움직이는 의자의 그 방식이 다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액티브 TNK 플렉스는 뭐 등판 따로 좌판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뭐 그다음에 빌칸 온 체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축이 있어서 이렇게 틀어지죠. 네, 그것도 움직이는 의자. 뭐 가장 클래식한 의자라고 하면은 디자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했던 피터 옵스빅의 바리어블 대시, 그런 의자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락킹 체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앞뒤로 움직여주는 거고요. 얘도 그런 앞뒤로 움직여지는 그런 의자예요. 좀 신기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의자에 앉았을 때 어디 배를 타러 갔나. 실제로 배 타는 느낌의 어떤 레버가 하나 있습니다. 네, 추후에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롤링인데요. 이렇게 조금 처음에 앉아보시는 분들은 생소하다. 네, 좀 생소할 수 있죠. 생소하면서 거부감도 좀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친구는 앞으로만 움직입니다. 네, 앞뒤로만. 앞뒤로. 포워드 틸트와 백 틸트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좀 이상한데 제스처를. 일단은 움직임을 많이 줄 수 있는 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오토 포워드 틸팅이 되는 의자. 자기가 앞으로 기울어지면 포워드 틸트가 되는 거, 뒤로 누우면 그러니까 기대면 백 틸트가 되는 그런 의자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의자의 컨셉은 사실은 하그하면 딱 대표적인 플래그십이 카피스코가 있습니다. 카피스코는 안장이 이렇게 십자형 형태로 돼서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이렇게 허벅지가 밑으로 떨어져요. 기마 자세를 만들어주거든요. 사실은 기마 자세를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집니다.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자세, 바람직한 자세가 되는데 이 의자도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집니다. 카피스코는 약간 좀 튀죠. 어색하죠. 그러니까 네. 뭐 어디 사무실에 놨다면 뭐 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카피스코 시리즈가 좀 맞으시는데 아니 난 그냥 일반적으로 무난한 거면서 성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의자가 맞는 거. 그러니까 오피스 체어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카피스코의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 의자라고 보시면 아주 이 의자가 좀 쉬울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하그의 그 카피스코 시리즈들, 그러니까 헤드레스트가 달린 시리즈하고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달려서 올라오는 거, 폭이 엄청나게 좁아요. 헤드레스트가 특히 조금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엄청나게 이거 뭐 높아지네. 스탠드 마이크처럼, 네, 그 정도예요. 네, 엄청나요. 거의 뭐 서장훈 씨가 써도 될 어, 정도로 네. 올라갑니다. 그래도 남을 아 그래도 남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작은 사람한테 남아요. 맞아요. 오히려 작은 사람은 머리가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오히려 목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을 네. 가능성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왜냐면 등판이 짧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170 초반이니까요. 한번 앉아보고 네, 제가 네. 판단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그러면 기능을 좀 보여줄게요. 이 의자의 발받침을 보시면 베이스를 보시면 이렇게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네.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끔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그만의 아이덴티티. 보통 팔걸이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암패드가 이렇게 가거나 그쵸. 트위스트가 되거나 이러는데 얘는 가만히 있잖아요. 대부분. 네,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는 이제 높이 조절. 네, 높이 조절은 돼요. 그리고 팔걸이를 자기 위치에 맞게끔 하겠다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시면 많이 뒤쪽으로 가요. 상당히 많이 뒤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왜냐면 뒤로 이게 가요. 방향 자체도 이게 역방향이기 때문에 네. 네, 더 튀어나오는 거 없이 굉장히 많이 뒤로 들어갑니다. 그러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카페에 보시면 기타 칠 때 좋은 의자. 제가 이걸 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만약에 이걸 최대한 뒤로 놔두고 이걸 좀 내려놓고 네. 이렇게 쓰면 이제 팔걸이도 쓰고 딱 책상에도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붙여서 그렇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부분은 되게 장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밀착해서 사용하실 네.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고요. 얘도 이 폭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무단한 방법은 여기서 폭을 조절하거나 이렇게 그쵸. 하면 좋은데 유럽 방식은 뭔가 좀 이렇게 좀 빼고 눕는 걸 좋아하는 네. 락을 걸었다가 네, 풀었다가 하는 네, 방식으로. 네, 네, 네. 잠금 방식으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하면 좀 더 큰 체형, 그다음에 좀 작은 체형이 사용하시기 적합하고요. 뎁스 조절이 여기 레버가 있는데요. 이거 되게 좀 생소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헛도는 것 같지만 앉으면은 이걸로 뎁스 조절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한 칸 한 칸씩 조절이 되는 방식은. 근데 좀 힘이 들어요. 그쵸. 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네, 좀 힘들고 럼버 서포트 굉장히 조절 폭이 큰 편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거의 중간까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아주 많이 까지는 아니지만 어차피 요추 지지되기 때문에 네. 또 여기 굉장히 쿠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냐면 쿠션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딱딱한 이물감 싫어하시는 분은 이 의자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좋아하시는 네네네네네 많이 배기는 느낌은 아니다. 네. 그래서 들고 락이 트림하고 비슷한 타입이에요. 얘도 밀면 빼면 네, 그래서 이 넘어가는 힘의 강도라든지 이런 거 조절할 수가 있는 부분. 제일 하단에 조금 가려져 있어요. 다른 제품들보다는. 외국인들이 팔이 기나 봐요. 이렇게.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운동하게 만들려고. 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만들려고 불편하게 만든 게 아닌가. 네. 하고 보고 있나? 내가 보기 좀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 네, 약간 이 부분은 불편합니다. 팔걸이 높이까지 생각하면 이게 조금 어렵죠. 네. 그리고 요거 이게 좌판 조절 레버가 있어요. 레버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차담에 체중이 없으면 작동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또 뒤로 가. 약간 노젓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네. 이거 여자분들은 약간 승모가 없어요. 그쵸. 네. 이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힘이 좀 없으면 네네네. 이렇게 조금 타이트하겠다. 이렇게 앉은 장소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네.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어차피 뎁스 조절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의자라 그러면 자기 취향에 막 한 번만 조절하면서 사용을 잘 안 하는 레버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있어요. 이 등판 기울기가 최대로 해도 뒤로 완전히 좀 누워서 휴식을 취하시거나 아니면 저는 좀 완전히 누운 상태에서 거의 컴퓨팅을 하거든요. 의자는 좀 그러기는 좀 어려운 각도까지만 tilting이 된다는 거. 요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앉아서 네,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한번 앉아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구가 굉장히 높네요. 아, 이거는 되게 느낌 되게 좋아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굉장히 부드럽고 스무스하고 네. 이게 원래 이게 딱딱딱딱 뭐 단계로 이동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정확한 이제 0. 몇 미리 지점 뭐 이렇게도 가능할 거예요. 운동기구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 앞뒤로 앞뒤로 가능하면 이거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이것도 되고. 이걸 한번 테스트해봐야겠네요. 여기 아래 컨트롤을 이렇게 바로 대기는 좀 힘들고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닿네요. 다요? 네, 닿습니다. 네. 이거 좀 모양새가 좀 안 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울기, 틸트. 틸트가 좀 세네요. 좀 떼볼게요. 네, 틸트가 되게 뒤로 많이 가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좀 각도 자체는 많이 깊지 않고 적당히 기존에 있는 틸트보다는 좀 한 반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반대로 앞으로도 되게 쉽게 포워드 틸팅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변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만약에 뭐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뭐 이렇게 뭐 노트 필기가 필요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필기 작업을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도치 않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도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의자들도 틸팅, 그러니까 등판의 틸팅을 락을 걸지 않아요. 계속 운동하듯이 그런 움직임 면에서 봤을 때는 얘는 이제 좌판도 같이 움직여주니까 좀 운동의 폭이 좀 크다 그럴까? 확실히 앞뒤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호불호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보면 좀 익숙해지면 이것만의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 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리뷰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몇 번 앉아봤는데요. 실제로 되게 느낌이 좋았고 지금 백 틸팅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 오발에 있는 이 발받침대를 사용하다가 포워드 틸팅을 할 때는 이렇게 바닥에 지면에 발을 대고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반복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건강에는 더 좋겠죠. 그렇죠. 움직이는 건 일반 의자보다는 확실히 건강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이엔드 의자들은 좀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좀 맞출 수 있는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헤드레스트의 각도는 진짜 이때까지 써본 헤드레스트 중에는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앞으로 나오는 그 길이도 굉장히 커요. 이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고 조절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못 부러질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부러질 만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거 진짜 그래서 조금 낮춰서 제가 이걸 앞으로 약간 내밀면 기댔을 때 원래 컴퓨터에서 제일 건강한 자세가 등까지 지지하는 자세잖아요. 그래서 등까지 지지한 자세로 이렇게 다리까지 위에 오발에 올려놓고 컴퓨터 작업을 하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비싸대요. 그거가 조금 문제인 거, 조금 단점인 것 같고. 근데 그냥 이 의자만 본다, 가격을 빼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락도 포워드가 안 되게끔 락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왼쪽에서 이렇게 당기면 앞쪽으로 기울지 않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기우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포워드를 락을 걸어놓고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변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직립으로 사용하시다가 조금 뭐 허리가 좀 피곤하다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푹 차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용상에 있어서 뭐 좌판의 편리함, 편안함, 메쉬 등이 감싸주는 느낌, 헤드레스트 전체적인 감각이 다 좋은 거죠. 틸팅감은 좀 어떤가요? 틸팅감은 좀 조절해 볼까요 일단? 항상 그 T80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저는 항상 T80을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T80이 딱 제 기준이에요. 당연히 뭐 T80보다는 좋고요. 조디보다는 저 CD자트 욕먹을 것 같은데 조디보다는 어때요? 조디랑 비교해서 틸팅감이 조디가 되게 충분히 좋은 의자라서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느낌인데 얘는 약간 이렇게 텐션이 있는 그 약간 스프링이 이렇게 한번 받쳐주는 느낌이 있어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 감은 되게 좋고. 엠버디에 앉아 계셨잖아요. 네, 그 엠버디하고 비교했으면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엠바디도 다시 앉아보겠습니다. 이게 같은 동일 가격대의 비교군이거든요. 엠바디는 약간 허먼 밀러의 아이코닉한 의자죠. 이게 약간 조디랑 비슷해요. 저는. tilting감이? 네, 틸팅감이. 얘도 뭐가 없어요. 그냥 부드러운데 여기는 약간 탄성이 있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얘는 뭐 틸팅감은 우리가 생각했던 틸팅감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허리 쪽에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 허리를 받쳐주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틸팅감이 이렇게 반발력이 있는 틸팅감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이게 막 힘을 줘서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기 있는 의자들하고 완전 달라요. 어렵네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되게 좋은 느낌인 건 확실합니다. 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좀 이게 처음에는 이게 복근 운동 돼요. 네, 이거 약간 코어 운동이 되는 네, 느낌. 네, 이게 복근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요건 좀 아쉽다. 이거 각도 조절만 좀 이렇게 좀 세밀하게 각도가 좀 되면 되면 훨씬 좋겠죠. 네, 좀 좋은데 그러니까 레인지는 되게 네. 막 커요. 근데 그건 뭐 네덜란드 사람을 위한 의자 근데 같은. 요거는 좀 약간 각도 조절이 백인 네. 조금 있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뭐 이 의자에 대해서는 이 두 의자를 비교한다 그러면 사실은 기능적인 퍼포먼스에서는 이 의자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이 의자는 소재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디자인한 부분들, 그다음에 소재가 서로 다른 스프링처럼 밑에 달려있고 또 거기에 또 탄력을 줄 수 있는 그 메쉬, 플라스틱 메쉬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그 메쉬 패브릭을 얹은 건데요. 사실상 이 의자는 관리하기 더럽게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니 개털이 너무 잘 박혀. 그러니까 뭐냐면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 엠바디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밸런스라는 아마 패브릭일 거예요. 리듬하고 밸런스가 있는데 이 밸런스가 털이 들어가면 안 뽑힙니다. 제가 보기엔 항상 이 의자를 허세 의자.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부분과 소재적인 부분을 잘 융합을 해서 우리는 이런 의자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뭐 틸팅감도 조절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기능적인 메커니즘은 사실상 좀 많이 부족한 의자가 아닌가. 디자인적인 요소가 디자인적인 되게 요소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커버하고 걔네들이 또 마케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상 뭐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있다고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있는 레버 조절인데도 그렇게 밑에서 스크린만 잡고 있어가지고 이거 만드는 건 되게 고민했겠다. 원래 이제 고급형 의자라 그러면 이제 와이어 딱 하나 있어요. 얘 높이 조절하는 거. 등판하고 좌판하고 조절. 그다음에 대수 조절 진짜 원시적이고요. 멀티 리미티드 등판의 각도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틸팅 강도 조절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저가 의자들이 갖고 있는 기능은 다 갖고 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게 구현해놨다. 저는 좀 엠바디를 딱 보면 사람들이 엠바디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좀 약간 허세. 저 디자인. 허세라고 좀 생각이 들고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소피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이 잘 어우러져 있는 의자. 그리고 또 거기에 움직이는 어떤 요소를 가미시켰다. 소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고요. 전체적으로. 마감이 저는 네. 되게 놀랐어요. 네. 마감 면에서 정말 깔끔하고 네. 어느 하나 합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마감이 네. 되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레버라든지 이런 걸 잘 안 보이게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좀 약간 병적인 의자죠. 디자이너가 되게 화려한 모습을 좀 원하지 않지만 있을 건 다 채우고 싶은. 그러니까 다 숨긴 거예요. 이게 틸트가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 보이는 거거든요. 틸트도 그냥 딸랑 틸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3.10도 이렇게만 레버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숨긴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하자 그러면요. 퍼포먼스가 뛰어난 하이엔드 체어다. 다만 굉장히 좀 주관적으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간결성을 가지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의 기능은 다 포함하려고 했으나 그러니까 생소한 그런 부분.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의자가 더 빛날 수밖에 없는 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한테 엠바디를 살래? 아니면 소피를 살래? 그러면 엠바디보다는 소피를 사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른 분들을 보기에는 저 의자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의자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희소성의 가치, 독특함의 가치, 자기 개성만의 가치가 있는 거고 엠바디의 가치는 저는 사실상 가치가 아니라 사치다. 네,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하이엔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평균 이상을 하는 이제 마감, 착자감 이런 것들이 되게 우수한데 전 특히 이 헤드레스트가 저한테는 취향이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3.60을 살려고 계속 머릿속에 이제 담아뒀었는데 이게 잠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편해서 제가 주로 120도 자세로 이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게 거기에 거의 최적화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포워드 틸팅, 백 틸팅 되는 거는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호불호가 확실히 있지만 저는 그게 호고 헤드레스트도 저는 호다. 매니저님께서는 이게 약간 튀어나와 있다라는 이제 단점으로 꼽았지만 조절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각도만 좀 조절이 됐으면 이 각도가 조절이 됐으면 아주 완벽한 의자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타입에서 이걸 이렇게 그쵸. 여기 약간 이렇게 꺾여 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힘이 좋으신 분은 이거 좀 쉬워. 근데 그 부분이 아쉽지만 저는 충분히 좋은 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높다는 점 그래서 섣불리 투자하기가 조금 망설여진다는 거 사실 가격을 얘기하는 건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가격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것도 공동구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의자를 소개해드렸던 전제 조건 하나도 역시 기부입니다. 기부라는 게 있어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어떤 작은 분야, 그러니까 의자 분야든 어떤 분야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함께 나누고 같이 이렇게 느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다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극복도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뜻을 나눠줄 수 있으면 저는 아주 뭐 또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렇죠. 의자만으로도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충분히 좋은 의자고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시겠지만 아무래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좋은 선택군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을 좀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소피 추천합니다.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되게 매력이 많은 의자입니다. 괜찮은 의자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